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RR4400에 대한 좀 소개를 좀 음.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떡밥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요거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구성을 좀 살펴보면은 네. 빠른 연산을 위한 고사양 서버와 그리고 백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토리지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거기에 솔루션적으로 안티 랜섬웨어 기능 네. 그리고 검증되어 있는 재해 복구 솔루션이 하나의 어플라이언스 안에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어플라이언스 안에 서버 수량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있는 모듈이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그 에이전트 모듈이 개수에 따라서 그쵸? 가격이 비싸지고 막 이러지 않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용량 단위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뭐 100대든 200대든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량도 그러면 꽤 넉넉하게 제공을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 RR4400은 모델이 좀 나눠져 있어요. 네네. 뭐 10테라, 그 다음에 20테라, 30테라, 60테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라이센스를 네네.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기능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RR4400은 그 퀘스트에 래피드 리커버리라는 재해복구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피드 리커버리라는 재해복구 솔루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및 리눅스에 대한 시스템 백업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기능은 다른 것과 네. 거의 다 대동소이한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영구 증분 백업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백업 솔루션 자체가 반복적인 풀 백업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는 이 부분 자체를 영구 증분 백업, 즉 처음 풀 백업하고 그 다음번에는 계속 증분된 데이터만 백업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백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 자체가 물리적인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물리 서버도 가능하고요.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가상화 환경도 다 동일한 로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는 저희의 중복 제거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데 이러한 중복 제거 및 압축 백업을 통해서 이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로벌 중복 제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면 네. 1테라짜리를 풀 백업을 5번 받으면 얼마인가요? 그럼 5테라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0번 받으면 10테라. 네. 저희는 이것을 풀 백업을 10번을 받는 부분을 다 중복 제거한다고 하면 1테라만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네. 네. 반복적인 풀 백업이 필요 없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그 중복 제거를 시킴으로 해서 약 한 80% 또는 90% 정도의 데이터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풀 백업 용량이 1테라면 네. 한 200기가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 자체가 데이터의 사이즈, 그러니까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아까도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네. 기존의 데이터 백업 자체는 반복적인 풀 백업이 필요했지만 저희는 풀 백업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네네. 또 되게 중요한 부분 하나는 여러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보면 윈도우즈가 네. 설치되는 공간이 약 한 30기가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얘를 10대면 300기가, 그러겠죠? 100대면은 3테라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데이터니까 굳이 그거를 300테라씩 300기가씩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실제적으로는 뭐 한 30기가만 있어도 얘를 다 백업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이렇듯이 중복 제거라는 기술 자체가 상당히 스토리지에 대한 절감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뒤에서 설명드릴 원거리 복제를 할 때도 이 중복 제거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그러겠네요.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중복을 많이 시켜놔야 원거리에서 전송할 수 있는 그 용량도 줄어들 거니까 그래야 맞습니다. 전송 비용도 줄어들 거고.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백업된 시스템 이미지는 저희는 어떠한 재해 상황에서도 복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상화 환경, 그리고 물리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네. 전체 시스템을 백업을 받은 거죠. 네. 이렇게 백업 받은 거는 물리 환경을 버추얼 환경으로도 복원이 가능하고요. 네. 원본 서버가 아닌 다른 이기종 환경으로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RR4400은 애저와 API가 맞춰져 있어서 네. 피지컬 머신 자체를 애저 서비스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재해 상황에서도 복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구글은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어, 그 사실은 구글 점유율이 국내에서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 뭐 글로벌하게도 높지는 않으니까. 아, 네. 그래서 국내 유저들 특성이 네. 항상 넘버원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AWS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AWS 또는 이제 애저 뭐 음. 이런 쪽으로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AWS 쪽은 저희가 아직 지원은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애저 쪽으로 지원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아마존 S3랑 오픈스택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픈스택 S3는 네. 소사는 가능하고요. 전 여기에서 이제 빠른 복구라는 부분 자체는 시스템에 대한 재기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아, 네네. 네, 갖고 소산의 부분 다 됩니다. 음. 네, 어떤 것들 다 하셔도 다 되고요. 아, 갖다 놓는 건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복구하는 건 아직은 안 된다. 복구하는 부분 자체가 네. 애저에 VM으로 올려서 클라우드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그러한 환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지컬 머신을 애저 쪽에 마이그레이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이런 백업 솔루션을 네. 쓴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구나.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오, 그래요? 네, 백업하고 오. 저 애저로 올릴래? 오. 하면 그 계정 패스워드 치시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오, 되게 편하겠다. 네네. 그럼 애저 클라우드로 뭐 저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으신 분들도 네. 단순히 백업 용도가 아니라 그 용도로 사용하시면 네,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이 솔루션으로 그렇게 네. 구축한 사례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능은 백업 정확성에 대한 자동 검사 기능인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백업을 완료됐다라고 상태 창에 뜨긴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이거 진짜 복원이 가능한 거야? 음. 데이터베이스 문제 없는 거야? 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RR430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일 밤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마운트해보고 정확성을 검사해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MS SQL이 잘 접속이 될까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정확성 기능을 켜놓으면 네. 자동으로 마운트해보고 문제 없다라는 부분을 리포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만약에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네. 대부분은 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시죠. 오, 되게 똑똑하네요, 요즘 거는. 네, 많이 똑똑해졌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데이터 백업 솔루션과 이미지 백업 솔루션에 대한 경계가 좀 모호해졌다라고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각자의 장점은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디스크 단위로 백업을 하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단위 복구를 위해서 세분화된 그 어플리케이션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만약 우리가 MS SQL 또는 뭐 익스체인지, 뭐 오라클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전체 백업을 받을 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합성도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중에 개별 단위로 복구해야 되는 겁니다. 파일이나 폴더, 네. 또는 뭐 우리가 쉐어포인트에 애플리케이션 네, 단위별로. 그렇죠. 익스체인지의 메일 단위에 대한 복구도 네, 네. 기본적으로 다 쉽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 기능은 라이브리 리커버리라는 기능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능은 실제적으로 다른 백업 솔루션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대부분의 백업 솔루션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생각을 해볼까요? 데이터 백업 솔루션을 네. 데이터 백업 솔루션으로 약 2테라 되는 디스크를 통째로 복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사용자는 그 데이터를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 중이니까요. 그러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요, 이 RR440의 라이브 리커버리는 네. 실제적으로 D 드라이브를 깨진 상태에서 복원을 하면은 네. 그것이 복원하고 한 1분 지나면 네. 마운트가 돼서 D 드라이브로 보입니다. 실제 운영 서버에서요. 100% 복구가 되진 않았지만 사용할 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용자가 이런 경우죠. 나는 D 드라이브의 A 폴더에 특정 파일을 클릭을 했어. 네. 그러면 그때 백그라운드로 흐르고 있던 네. 복구 스트림 중에서 이 1번 엑셀 파일을 먼저 띄워주는 거예요. 복구를 하고. 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한 파일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MS SQL도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오,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약간 좀 복잡한 로직인데 메타데이터라는 것을 복원을 하고 네. 그 메타데이터 안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상으로 매핑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뭔가 장애가 발생하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복구가 올 때 왜 산에 공지하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점검이 있고 할 거니까 네네. 그때는 못 해요. 네. 근데 갑자기 난 일이 생겼네. 써야 돼.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는 대처가 가능한 거네요. 네네, 가능합니다. 오. 다만 이제 저희가 실제 구축을 해봤더니 네. 이러한 경우는 약 한 500기가 또는 한 800기가 넘어가는 데이터를 라이브 네. 리커버리가 걸리게 되면은 네. 사실 약간 버든이 좀 생기긴 해요. 네. 느려진다.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파일에 대한 부분은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음. 오라클 뭐 1테라, 2테라 넘어가는 것들은 약간 이거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잘 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다른 웨비나 하면서 네. V모사의 백업 솔루션 할 때 데모로 요 비슷한 걸 본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빔 안 되나요? 빔 됐던 것 같은데 이거. 거기에서는 이런 기능 자체를 이제 시스템을 네. 백업분에서 즉각적으로 띄워주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하고 바로 이렇게 딱 띄워지더라고요. 그것을 인스턴트 리커버리. 맞아요. 네, 네. 그거는 네, 다른 V사도 되고요. 아 그래요? 이거랑은 조금 다른가 네, 보네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네, 아. 그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게 조금 더 한 단계 수준 높은. 네, 음. 한 단계 수준 뭐 약간 좀 다른 기능이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검증사 아닙니다. 닦아내리시면 안 되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RR440 중에 첫 번째로 그 가장 가치가 있는 기능을 꼽자라고 하면은 네. 이 버추얼 스탠바이 기능입니다. 아, 이 버추얼 스탠바이 기능은 백업된 시스템 이미지를 자동으로 히트V 변환해서 레디 상태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로직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지컬 머신 그리고 가상 머신에 대한 시스템을 네. 이미지 백업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네. 이 RR4400을 다른 VM웨어 호스트를 연결을 한 상태라고 하면 음. 백업을 받고 백업 받자마자 자동으로 P2V를 해서 여기에 VM을 레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방식이라고 했죠? 영구 증분 백업이잖아요. 증분 백업에 대한 시스템 이미지 백업본을 전체 다시 컨버팅하는 게 아니라 증분된 부분만 다시 네. 증분 P2V를 해서 빠른 레디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적인 머신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 VM웨어 환경에서 바로 즉각적인 서비스를 재기동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화된 인프라를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되게 유용하겠어요. 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근데 요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네. 아까 얘기했던 재복구 솔루션 중에 HA. 그렇죠. 네. HA 기능이네요? 이게 VM에 한정해서?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HA는 실시간에 대한 데이터 복제에 대한 네. 기술을 빼고 나서는 네. 서비스의 절체라는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이 버추얼 스탠바이 기능을 쓴다라고 하면은 네. 1대1로 구성하지 않으셔도 되죠. 우리는 여러 대의 서버를 네. 하나의 버추얼 환경에다가 전체 네. 몰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필요시 필요한 서비스만 재기동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구성의 복잡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렇죠. 이미지 백업을 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여기 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시 구축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V모션이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V모션 자체는 VM웨어 안에 있는 것들만 움직일 수 있죠. 네네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거죠? 이기종이 피지컬 되는구나. 머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이제 HA와 좀 다른 점을 꼽자면 실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백업된 시점으로 서비스를 기동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은 되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겠네요. 네, 고가용성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머신 많이 활용하시는, 뭐 요즘에는 대부분 가상머신은 많이 활용을 하실 거니까. 대부분 중소기업조차도 네. 가상 환경은 거의 90% 이상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러면 더 효용성이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그 V사에 있던 네. 원거리 복제 기능. 그 에어 뭐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그 원거리 복제 기능이 네. 이 RR430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서비스 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네. 백업을 받고 DR 사이트로 중복 제거 그리고 압축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빠른 DR 사이트에 대한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사례가 엄청 잘 만든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고객 사례로 이따가 다시 네. 설명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자체는 다른 경쟁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제에 대한 라이센스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와, 무상. 저희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RR440 장비가 있고 네. 동일한 장비를 저희가 그대로 갖다 드려도 되고 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 그러면 그냥 서버로 구성을 해도 동일한 로직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궁극적으로 저는 가상화 DR 센터라는 이 기능으로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로 버추얼 스탠바이 네. 그리고 웹 복제 기능을 통해서 네. 버추얼 DR 센터를 제가 구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본사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 외부 DR 센터에서 시스템 기동을 전체적으로 하고 싶다는 니즈는 되게 많으세요. 근데 왜 포기를 하냐면 비용, 그다음에 복잡성. 관리도 어려울 거고. 그렇죠. DR 구성을 할 때 매우 복잡하다는 부분이 또 두 번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RR 사성공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가상화 환경, 뭐 리눅스 환경을 네.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백업을 받죠. 네. 그리고 원거리로 중복 제거 복제를 해서 복제 서버에 갖다 놓습니다. 네. 그리고 복제 서버에서는 자동으로 P2V를 해서 하나의 가상화 환경에서 본사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구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긴 저쪽에서 이걸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처럼 운영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가상 서버 하나에 다 때려 박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손쉽게 DR 센터를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이런 구성 사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RR430의 두 번째 가치 있는 기능은 저는 네. 스냅샷을 통한 랜섬웨어 방어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백업 솔루션들은 무수히 많지만 랜섬웨어를 어떻게 방어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많은 퀘스천이 있어요. 어떻게 방어할까? 첫 번째로는 백신. 못 막잖아요. 그렇죠. 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네네네.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기존의 NAS 그리고 뭐 넷앱 스토리지에서는 스냅샷이라는 기능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스냅샷이라는 기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펌웨어 OS 안에서 관리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랜섬웨어가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윈도우 OS, 리눅스 OS이잖아요. 네. 근데 펌웨어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변경 이력을 스냅샷으로 관리하고 롤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기능이 저희 RR430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랜섬웨어 들어와서 뭐 망가뜨려 놔도 그냥 그 이전으로 그냥 바로바로 네, 스냅샷을 이렇게 가는 통해서 거죠. 네, 복원하면 이렇게 갈수 되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두 가지 솔루션 하드웨어가 저희가 네. 탑재가 되어 있고 백업 솔루션도 올라가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냐라는 문제에 저희가 개발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는 도커 컨테이너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다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많이 아실 것 같긴 해요. 네네. 도커 컨테이너는 가상화 이제 플랫폼 기술을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 스토리지는 단순한 스토리지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이 안에서 별도의 도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도커라는 쪽 안에 통합 모니터링 콘솔을 별도의 OS를 통해서 네. 구현을 했고요. 이 OS 안에서 백업 서버에 대한 하드웨어 그리고 솔루션, 백업 솔루션에 대한 컨트롤을 다 하고 중복 제거 저장소에 대한 스냅샷 관리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백업 서버가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부팅이 네.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네. 이 도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콘솔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네네네.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위의 부분이 감염이 되더라도 이것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트롤이 롤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런 통합 모니터링만을 위해서 별도의 서버를 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자체를 저희는 이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안에서 같이 구현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장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비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니터링도 뻗어버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다들 하실 텐데. 네, 그래서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냐? 네. 근데 이건 된다. 네, 된다. 네. 그 부분은 뒤에서 데모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거는 다 데모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통합 대시보드, 모니터링 이런 것들 네. 저희가 하나의 UI에서 네.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RR4400을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키고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복구하고 복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랜섬웨어 정상 상태에서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켰고요. 암호화가 됐네요. 네, 암호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백업 콘솔도 망가졌어요. 제대로 안 뜨고 있죠. 네, 그러네요. 네,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희는 해커 위험 메시지를 보고 빨리 복구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원격에서 ISO를 파일을 넣고 시스템 복구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복구 모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윈도우 서버, 그러니까 백업 서버에 대한 OS를 복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백업 서버에 대한 원본 이미지, 기본 이미지 자체도 스냅샷으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감염되어도 상관없어요. 다 돌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복원이 시작이 되었고, 자,
네. 오, 네, 좋네요. 네. 어쩌고저쩌고가 이제 올라갑니다. 네. 네, 다 네. 복원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이렇게 복원 완료 후에 정상적으로 콘솔이 돌아왔고. 콘솔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버 하드웨어 상태, 스토리지 상태를 점검을 하죠. 봤더니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구나.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백업 저장소 자체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네. 왜냐면 아직도 랜섬웨어 감염돼 있으니까 보시면 이미 다 감염이 그러네요. 되어 있죠. 네. 자, 돌려야겠네. 이것을 저희가 돌려야 됩니다. 자, 지금 돌아갑니다. 네. 네네네. 여기 보면 D 드라이브 자체가 백업 저장소 볼륨으로 잡혀 있던 것이 지금 떨어질 거예요. 지금 떨어졌죠. 그러네. 없어졌어요. 네, 떨어졌고 지금 복원을 스냅샷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붙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스냅샷 복구가 완료됐다는 음.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고 네. 그 부분에서 다시 저희 저장소를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네. 초록색 버튼으로 마운트가 된 네.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그 대상 서버 그리고 저희 백업 어플라이언스까지 감염이 되더라도 먼저 저희 걸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대상 서버들은 회복된 데이터 백업본을 가지고 다시 복원할 수가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되게 됩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실제적인 가장 큰 구축 사례는 저희가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멀리 보낸 데가 있어요. 서울에서 인도네시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 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제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런 구축 사례는 되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초 구상을 했을 땐 서버 50, 서울에 있는 서버 50대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환경, 그리고 데이터 한 40테라였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데이터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백업 서버 3대로 백업을 받고 원격지 서버에 복제 서버 2대, 그리고 단일 가상 환경을 구성을 해서 50대의 서버를 한 대로? 복제하고 마지막으로 버추얼 스탠바이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 전용 회선 부분이 네. 얼마로 써있나요? 50메가. 50메가. 네네네. 이렇게 느려도 되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맨 처음 이제 구성을 할 때는 복제 서버 2대를 네. 로컬에서 맞춰놔요. 풀싱크를 풀 백업을 한 번씩 복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떼갖고 인도네시아에 가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영구 증분 백업. 네네네. 그리고 영구 증분 복제.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원데이 안에 변경된 데이터들이 다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렇게 인도네시아까지도 하루 안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하나의 로직으로 저희는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백업 받고 네. 복제하고 네. 자동으로 P2V.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동으로 네네. 그렇게 해주는 이 게. 기능으로 저희가 많은 사이트를 구축을, DR 센터를 구축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건 가장 먼 거리이고 서울에서 부산, 그리고 대구, 그리고 대전 이런 사이트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재복구 시나리오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대상 서버가 부팅 불가능한 상태에서 복원이 가능하다라는 네네네.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서버 다운이 됐을 때 우리는 버추얼 스탠바이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네. 세 번째로는 원격지 DR 센터를 우리는 되게 쉽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DR 센터 구축하는데 세상에 그게 하루 만에 가능하다다니 참. 네, 정말 그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되게 네. 뿌듯한 레퍼런스이기도 합니다. 네. 네. 랜섬웨어가 감염됐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스냅샷으로 스냅샷으로 돌아가면 롤백시키고 데이터를 네. 복원할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RR4400 재해복구 어플라이언스는요 가장 빠르고 쉬운 재해복구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비용 효율적이고 복잡성을 해소한 랜섬웨어의 완벽 대응이 가능한 통합 재해복구 어플라이언스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랜섬웨어도 방어하고 싶고 백업도 있어야 되고 근데 DR까지 필요해. 어떻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하시면 되는데 네. 어플라이언스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죠. 글로벌 넘버원 제품도 있고 네.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이 아마 가격 경쟁력도 되게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니까 아마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재해복구 솔루션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 제품에 대한 뭐 테스트나 아니면 기타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응대를 통해서 좀 서비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 끄겠습니다.